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원근입니다. 최민호 시장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요즘 시장님 아주 자신감 있어 보이고 뭐 어디 뭐 토론회라든지 뭐 공청회라든지 가보면 팔 딱 걷어 붙이셔서 자신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이제 100일 하고 한 20여일 지났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뭐 여러 언론사에서 이제 100일이 됐다고 하니까 관심을 갖고서 이제 질문들을 많이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뭐 우리 이제 대변인을 통해서 뭐 자료를 받아보면 늘상 얘기해왔던 거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오늘 그거 좀 지양을 하고 뭐를 잘하셨을까 좀 궁금하거든요. 네. 근데 우선 그 법원 행정처장을 이제 오늘 만나신다고 했는데 법원이 여기 생길 수 있을까요? 저는 세종시의 법원 설치 문제도 KTX 역사 문제와 같이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것이 그냥 지역적인 문제다, 민원 문제다가 아니고 네. 중앙행정부처가 소속기관까지 47개가 와 있고요. 네. 또 대통령 집무실이 오고 뭐 국회까지 이제 온다고 돼 있습니다만 네. 그렇게 됐을 때 거기에 따라서 야기되는 행정 소송 문제 네. 그리고 어떤 여러 가지 관에 대한 소송 문제를 언제까지 다른 지역에서 이걸 해결하고 볼 것이냐 네. 라는 문제를 생각할 때 그 중앙부처가 소재한 지역의 고등법원에서 그 행정소송은 그 중앙부처가 소재한 관할구역 내의 법원에서 네. 소송 쟁송을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당연히 세종시에도 행정법원이 설치돼야 되고 네. 또 지금 그 우리 지역 주민들의 그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소송 문제를 대정지방법원에서 우리가 해결하고 있습니다만은 대정지방법원에 포화된 업무량을 분산시키기 위해서라도 네. 지방법원 또는 행정법원은 반드시 설치가 돼야 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법원의 조정위원으로 벌써 한 7년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물어봤죠. 세종에 법원이 생길까요? 그랬더니 조금 이른 감은 있다. 뭐 인구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측량하는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또 여기서 간절히 원하면 인원이 좀 인구가 좀 적다 하더라도 필요성에 의해서 할 수도 있답니다. 그것은 이제 시점을 지금 시점에서 본다면 그런 답변이 나오지만 네. 우린 이 기관이라든가 설치는 항상 5년, 10년 뒤를 봐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법원 설치를 지금 결정한다 하더라도 올해 네.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법제화를 이루어지고 하다 보면 적어도 4, 5년은 걸릴 텐데 네. 4, 5년 뒤에 세종시를 바라보면 인구도 한 40만이 훨씬 넘어 있을 터이고 네. 그다음에 대통령 집무실, 국회의사당 그리고 뭐 중의원 가속기, 과학비지수협 이런 것들이 다 완공되는 시점인데 그렇다면 지금도 이른 게 아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번에 법원 행정처장 미팅이 되면 네. 그런 말씀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하죠. 그리고 이제 제가 세종시에서 이렇게 듣는 얘기가 뭐가 있느냐면 그 식당 운영하는 분들이 네. 종업원들이 그렇게 없답니다. 우리나라에서 해결이 안 되면 외국의 인력을 좀 요청을 해서 좀 들어오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면 어떻겠느냐. 시장님을 만나면 꼭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저희들 우리 세종시청의 군외 식당이 지난주에 한 3, 4일 쉬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 조리원들이 그만두시는 바람에 조리원 확보를 못해서 그랬는데요. 뭐 우리 세종시청뿐만이 아니더라고요. 교육청도 마찬가지고. 네. 지금 전국의 다른 지역들 다 이런 문제 고민이 있습니다. 네. 우리 택시 운전 기사분 똑같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지금 택시 기사분들이 네. 지금 굉장히 달리고 있고. 근데 예전에 이제 노동력이 필요로 하는 그런 인력들이 우리나라 사람으로는 한계가 와 있다. 예. 누구 탓할 문제가 아닌 것 같다. 우리가 세계적으로 국력이 6위 정도 되는 나라라면 이제 그 수준에 맞는 국민들 생활을 하는 요구가 있을 터인데 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인력을 어떻게 우리가 공급을 하고 확충할 것인가라는 문제는 네. 단순히 임금 문제다 그런 걸 떠나서 좀 글로벌적으로 좀 해결해야 될 시점이 왔다. 저는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시장님이 외국과의 관계도 생각을 해서 한번 인력을
요청할 수 있는 상황이 오는 걸 한번 좀 살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거는 뭐 우리 시 자체에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고요. 네, 그럼 국가적 차원에서 이제 법무부라든가 우리 고용노동부라든가 하는 중앙부처에서 법제도가 먼저 정비돼야 될 문제가 있고요. 아, 예, 그럼과 동시에 우리 국민들의 의식 문제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외국인들을 보는 시각을 네, 이제 외국인도 외국인이지만 우리 한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다문화 국민들 그분들을 보는 시각을 이제 어떻게 가져야 될 거냐라는 문제가 생기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확고불변하게 네, 우리의 시선과 시각이 좀 부드럽고 넓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이라도 고향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네, 뭐 호남의 고향인 분도 있고 네. 충청의 고향인 사람도 있고 또 영남의 고향인 사람도 있듯이 베트남의 고향인 사람도 있고 중국의 고향인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우리 다 같은 한국 사람이다. 이런 넓은 시각으로 바라볼 때 그분들을 우리가 두 배로 우리가 활용하고 또 그분들의 가지고 있는 잠재 자산도 굉장히 큰 것이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시각으로 이 문제를 대처해야 된다고 저는 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계속 감소해 나가는 걸 보면 앞으로는 글로벌하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과 함께 사는 그런 사회가 돼 가는 걸로 보입니다. 우리가 지금 국력이 세계 6위 정도고요. 네, 그리고 그 출산율이 1.08에 머무르고 있는 한 물론 출산율이 증가해서 우리 한국인들이 많이 그 인구를 증가시키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 또 노력을 해야 되지만 네, 그 문제에서도 한계가 있다면 이제는 우리가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는 글로벌 스탠다드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고 우리 지방도 그런 부분에 눈을 떠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하고 네. 외국계 한국인하고 구분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아, 예. 외국계 한국인은 한국인이라는 겁니다. 고향이 예. 다를 뿐이지 예, 예. 그분은 한국인이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런 시각으로 볼 때가 왔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100일 하고도 이제 20여일이 지났는데 그래도 내가 뭔가 자랑스럽게 했다. 그리고 야, 시장으로서 이 짧은 기간이지만 야, 이건 내가 정말 해내서 기쁘다. 그 시민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싶다 하는 내용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100일 만에 어떤 실적이나 제가 자랑할 만한 냈다고 하기에는 좀 짧은 기간이고요. 네. 앞으로 4년이라는 기간이 있는데 4년이라는 기간에는 제가 상당히 큰 여러 가지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네. 저는 세종시를 하나의 벤처 기업이라고 보고 있어요. 창조와 도전의 미래 전략 도시라고 얘기했듯이 네. 이제까지는 없었던 것 그리고 되겠나 불가능하다라는 것에 도전하는 정신으로 이 세종시를 이끌어 나가고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이끄는 그런 중심 도시가 되겠다라는 게 미래 전략 도시거든요. 네. 그 그림을 지난번에 제가 100일 그 선포에서 비전 선포에서 밝혔습니다만 거기 네. 한 20개 과제가 있었죠. 네. 근데 그 중에서 뭐 100일 만에 실현됐다라고 한다면 저는 지금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이 경제 회생입니다. 경제 활성화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우선 기업을 유치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KTNG를 유치했고 전기통신공사 업체들 그 연합회를 유치해서 약 한 6천억 정도의 우리 지역이 이제 앞으로 투자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 대기업하고 지금 물밑에서 지금 여러 가지로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지역에 우리 젊은 층들이 취업 내지는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하는 데 최중점을 둘 것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해야 될 게 금강 문제예요. 네. 그리고 지난번에 정원산업박람회를 열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중앙공원, 호수공원, 그리고 국립수목원 이 어마어마한 아름다운 자원을 네. 바로 관광 요소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저는 그것을 정원박람회라고 생각을 해서 네. 2025년도 봄에 국제 정원박람회 금강을 같이 네. 활용하는 금강 정원박람회를 개최하고자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그렇게 되면 세종시에 그런 정원 박람회를 통해서 관광시설, 호텔이라든가 컨벤션 센터 같은 것도 더 유치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세종시를 크게 나누어서 저는 세 가지 정도로 보고 있는데 하나는 행정 수도를 통한 그 정부 청사를 활용한 우리 경제 활성화 두 번째는 금광과 아름다운 도시, 공원을 활용한 관광 자원화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도시가 가지고 있는 마이스 산업 네.
이벤트라든가 세미라든가 학회라든가 국제회의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세종시를 발전시키는 그런 정도의 방향을 가지고 세종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그 BRT에 대해서 세종과 공주 간의 BRT를 지금 폭탄 돌리기 하고 있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세종 공주 BRT는 네. 제가 와서 대공에 적극적으로 요청을 했고 국토부에 협의를 해서 또는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예. 두 번째로 이제까지 해오지 못한 것, 그 M버스를 도입하는 데 성공을 했죠. 네. 그래서 오송에서부터 고운동 지나서 대전까지 가는 M버스 노선. 시청까지 가는 거? 예. 네, 대전 시청까지 가는 거죠. 그 M버스 노선은 비수도권,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는 저희들이 처음입니다. 제 예. 공약이기도 했지만 그것이 성사됐고 그 필요성을 인정받았다는 것을 저는 대단히 고맙게도 생각하고 그것이 세종시의 바로 방향이다. KTX 역사나 지방법원도 그런 맥락에서 볼 수 있는 문제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운동 주민들이 그동안에 민원이 많았거든요. 네. 아니 같은 세종시에 사는데 우리는 좀 소외됐다 교통 문제가 그게 해결이 됐습니다. M버스, 예, 예. 방역버스. 예. 그리고 이제 지금도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면 KTX 세종역 정말 생기는 거 맞아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일단 충북이 반대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언론에 계속 나오는 얘기 보면 그 시장님이 야 그걸 지역 간의 문제고 국가가 해야 될 일인데 우리가 무슨 여야가 있느냐? 지금 야도 당연히 협치를 해야 되는 내용이 아니냐 그러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은 이 KTX 세종 역사를 설치하는 데 따른 경제적 타당성 용역을 지금 발주 이제 시작이 됩니다만 네. 그런 경제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그런 국가를 설득할 문제고요. 저는 이미 이제 여건은 많이 성숙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설치되는 게 맞느냐 보실 일이 아니라 설치돼야 된다. 네. 라는 의지를 가지고 시민과 함께 나아가는 일이지 될 거냐 말 거냐 구경하는 모습으로는 설치하기가 어렵죠. 그렇습니다. 이건 설치돼야 된다 예, 해가지고 예. 시민과 함께 제가 엊그제 우리 직원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그 시 지역은 2,500명이 전부 다 합심을 해서 세종시 발전을 위해서 관철해 내야 되고 시민들한테 이해시켜 드려야 되고 또 다 지역에서 반대가 있으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서로 모색해야지. 네. 시장은 한다고 하는데 시민들은 될라나 말라나 하고 쳐다보고 있으면 그 얼마나 일이 어렵겠습니까? 같이 그렇습니다. 힘을 합해서 예. 이루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종시의 가장 이제 긴급한 현안으로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교부금이 굉장히 오래 나올 줄 알았는데 내년이면 끝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제 긴축 재정 분위기가 막 되고 있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그 부분이 제가 시장을 맡고 나서 파악해본 가장 어려운 점입니다. 네. 뭐 여러 번 보도에도 나왔지만 우리 세종시가 현재 가지고 있는 빚이 3,700억이 됩니다. 네. 근데 3,700억을 왜 얻었냐 그러면 그동안에 여러 가지 세원 내지는 재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얻을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걸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노력 몰랐던 건 아닌데 그걸 적극적으로 그 가시적으로 노력했던 부분을 저는 제가 와서 시작해야 되겠다 결심을 한 겁니다. 네. 그 중에 그 가장 어려운 점이 세 가지인데 우선 여기가 그 규제 지역으로 묶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네. 거래가 활발하지를 못하고 저희 거래가 절벽 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계속 네. 63주차 지금 집값이 하락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그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취득세, 등록세, 세원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렇게 부족한 재원일 적에 중앙에서 우리 교부세로 지원을 해주는 건데 그 교부세로 지원해 주는 것도 내년이면 끝나는 것으로 돼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2030년이 다가올수록 행복도시건설청에서 짓는 공공시설들을 우리 시가 또 맡아야 됩니다. 네. 근데 그거 떠맡는 건 좋은데 그 떠맡는 것에 대한 관리 유지 비용이 또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2030년 기준으로 또 매년 2,500억씩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재원 대책이 없이 이거를 계속 지방채를 얻어서 해결할 사항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저 공무원들 전부 다 합심을 하고 우리 시민들도 그런 목소리를 같이 내어서 중앙으로부터 그 교부세라든가 하는 문제를 제도적으로 바꾸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죠. 그러나 그것이 제도적으로 해결이 되기 전까지는 한없이 우리가 빚을 얻어가지고 이자 부담하면서 시민들한테 부담을 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제가 취임하자마자 추경 예산 첫 번째 추경 예산을 하면서
가장 이자율이 높은 300억의 지방채를 제가 갚았습니다. 네. 사실 새로 취임한 자치단체장이 그 일을 해서 생색을 내거나 아니면 시민들한테 가시적인 모습을 보이려고 하지 그 예산을 줄여서 빚 갚는다는 것은 그건 아마 전국에서 저 혼자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 저는 그것이 바로 네. 시민을 위한 행정인의 건전한 양심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줄일 건 줄이지만 우리가 이제 예산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소모성 예산이 있고요, 투자성 예산이 있습니다. 투자를 해서 회수할 수 있는 거라면 그건 굳이 아낄 필요는 없어요. 네. 그건 지방채를 얻어도 가능합니다. 근데 소모성 예산, 쓰고 없어지는 예산, 그런 선심성 예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절약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네. 그래서 제가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 시청 공무원들이 사무실을 만드는 별관 신축 네.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좀 보류를 시키자. 그랬죠. 예. 그래서 그 설계비 27억을 여민전 우리 소상공인을 살리는 여민전 예산에 투입을 했지요. 네. 그래서 그런 소모성 예산이라든가 좀 불필요한 예산은 줄이되 그런 우리 시민들의 서민 생활이라든가 아니면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필요한 예산은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는 네. 기조로 지금 추경도 했고 내년도 본 예산도 짤 겁니다. 네. 그럼 이게 이제 국회에서 도와줘야 될 그런 일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럼 이제 세종으로 이제 넘어와서 지금 13대 7이라는 그런 구도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서로 상생하기 위해서 잘 돕고 있는 걸로 보는데 어떻습니까? 그 자꾸만 그런 구도, 정쟁의 구도로 시각을 보시는데 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가 잘 도와주고 있어요. 아, 예. 뭐 도와준다는 것도 좀 이상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견제하고 균형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네. 그러나 제가 마땅한 일을 하고 그리고 시민들을 위한 일을 하는데 굳이 또 의회에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는 것은 저는 이제까지는 못 봤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번에 도랩마을 7, 8단지 주민들이 네. 그 임대주택에 사시는 어려운 분들인데 그분들에 대한 임대료 인상을 제가 동결시키는 예. 몇 년 동안 도래마을 7, 8단지에 그 플랜카드 걸리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을 조례 개정을 통해서 우리 원주민들 소액 보상을 받았던 원주민들한테는 임대료 인상을 좀 동결시켜주자라는 네. 그 지시 내지 제안을 제가 취임하는 날 제 1호 지시로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흔쾌하게 우리 의회에서도 받아주셨어요. 예. 그래서 도래마을 7, 8단지 주민들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런 걸로 인해서 이번에 추경 예산도 저희들이 편성을 했는데 뭐 거의 원안에 가깝게 의회에서 통과를 해줬기 때문에 지금 13대 7이라는 정치적 구도를 가지고 자꾸 협치가 안 된다 이렇게 부추길 일도 아니고 네. 저는 의장하고도 우리 상병원 의장하고도 개인적인 일이든 공적인 일이든 상의할 일이 있으면 얼마든지 둘이 만나 상의를 하고 합니다. 네. 다 이해가 되고 들어보면은 우리가 합치될 게 없다라는 생각에서 저는 뭐 협치가 안 된다라든가 또는 어렵다라든가 아직까지는 그런 상황을 제가 만나본 적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님의 그 공약 있잖아요. 네. 그게 결국에는 윤석열 우리 정부하고 공약이 네. 같이 맞아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해결이 잘 될 걸로 이렇게 많이 보고 있는데 그 중에 뭐 안 될 게 혹시 있습니까? 그 공약이라고 그러면 대통령 공약이 네. 있고 제가 시장으로 내세운 공약이 있습니다. 네.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그 윤석열 대통령 공약도 제가 국민의힘 시당 위원장이었을 시절에 세종시에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네. 이거는 대통령께서 해결해 주지 않으면 안 될 그런 굵직하고 야심적인 그 공약을 건의를 했고 그것이 네. 받아들여진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제 시장 공약은 뭐 그보다는 좀 소규모거나 네. 아니면 지역에 국한된 공약들을 했는데 저는 제 시장 공약을 매니페스토 협회를 통해서 검증을 지금 받고 있고요. 네. 검증 받아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그거는 제가 좀 100%다 추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선심성 예산 거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대통령 공약은 워낙 대규모이기 때문에 국가 재정이 좀 뒷받침돼야 되는 일인데 뭐 저하고 우리 중앙 정부하고 잘 협조하면 그것도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대통령 임기 내에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자, 이제 결국 이제 유권자들의 지지에 의해서 세종시장으로 이렇게 당선이 돼서 지금 100일을 지나고 있는 중인데, 근데 이제 이게 시정을 움직이다 보면 지금 그 보도 자료 오는 거 보면은
그 매일매일 쏟아지는 그 일정들이 아주 뭐 빼곡하거든요. 그 소화내는데 어려움이 없는지 그것도 묻고 싶고 그 또 한 가지는 야 내가 시장을 이것 때문에 정말 내가 잘했다. 그런 게 있으면 한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공직을 한 30여 년 했고요. 기관장도 뭐 여러 곳 했습니다만 이렇게 일이 많은 자리는 처음 봤습니다. 아 예. 그 생각을 해보니까 당연한 것이더라고요. 그 기초자치단체 우리 시장 군수들도 굉장히 바쁘거든요. 그렇습니다. 시도지사들도 아시겠지만 네.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쁩니다. 그런데 저는 그 시장 군수 일하고 시도지사 일을 같이 봐야 돼요. 네. 단층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일정도 보니까 오전에는 장관 면담하고 오후에는 읍면동장 회의 주재하고 그러니까 시도지사가 해야 할 일도 하고 시장 군수가 해야 할 일도 하다 그렇습니다. 보니까 예. 또 민원인들도 많이 만나드려야 되고 하다 보니까 정말 거의 한 30분 단위로 제가 스케줄을 추진하고 있는데 정말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이고요. 예. 그러나 생각해 보면 이런 바쁜 과정에서 하나하나 해결해주고 또 지역 주민들이 저하고 직접 얘기하면서 어떤 얻는 만족감 그런 것으로 인해서 또 보람도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 보람이 그것도 그러면 우리 시장이 보람으로 이 모든 걸 해결한다라고 결론 짓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뭐 장시간 말씀을 나눴는데 일단 자신감 있어 보이고 또 남은 그 기간도 멋지게 잘하리라 믿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일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네. 저도 열심히 하지만 우리 공무원들도 힘을 합해야 되고요. 우리 언론에서도 도와주셔야 됩니다. 네. 우리 지역 발전하는데 뭐 여야가 어디 있고 언론계가 어디 따로 있고 시민단체가 따로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좀 힘을 모아주시고 같은 방향의 옳은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시장을 지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세종특별자치시 최민호 시장님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